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통장에는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출근도 안 했고, 회의도 없었고, 야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주식을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걸 보고 그건 나랑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ART1. 삼성전자 배당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당 배당금은 1,668원입니다. 100주를 석 달 동안 들고 버텨서 받는 돈이 36,000원입니다. 배달비 포함 치킨 한 마리도 시키기 애매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결론 냈던 거죠. 삼성전자는 배당 보고 사는 주식이 아니야. 이 말이 10년 이상 상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 주당 배당금이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지금의 6배입니다. 1,000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연간 166만원을 받으십니다. 이게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만 주를 가지신 분은 연간 최대 1억 원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오는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왜 이게 당연한 흐름인가를 납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뼈대부터 살까지 전부 해부해 드립니다. PART. 왜 삼성전자 배당은 10년간 쥐꼬리였나?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분기마다 수조 원을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배당은 그토록 적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공장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업계 용어로 팹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건물 짓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 하나하나가 수백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23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낡은 것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쩡해도 경쟁사가 더 좋은 장비로 더 작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내 공장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돈을 벌면 또 공장에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곧바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구조였거든요. 주주한테 줄 돈이 남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CAPEX,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CAPEX 규모는 어느 해는 50조 원을 넘깁니다. 영업이익이 30조, 40조가 나와도 여기서 CAPEX를 빼고 나면 실제로 주주에게 돌릴 현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이 짜다는 건 경영진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뭔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정책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기존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주당 얼마라고 정해놓고 그냥 주는 고정 배당 방식이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본 배당은 연간 9조 9,800억 원으로 깔아두고 거기에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추가로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주주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2025년 이 정책의 첫 실행으로 특별 배당 1조 3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PART3. AI 혁명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AI에 쏟아붓고 있는 돈의 규모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회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합치면 300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건물도 아니고 인력도 아닙니다. 이 돈의 가장 큰 덩어리가 향하는 곳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반도체거든요. 그 중에서도 GPU라고 불리는 AI 전용 칩이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같은 칩들이죠. 그런데 이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혼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뇌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려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공급해줄 비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메모리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HBM, 즉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반 메모리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수십 차선 고속도로입니다. G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실어 나르는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메모리 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GPU 옆에 물리적으로 밀착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극적으로 짧아지고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엔비디아 H100 하나에 HBM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6개입니다. H200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즉, GPU 한 개를 팔 때마다 HBM도 그만큼 같이 팔리는 구조입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한다는 건 곧 HBM 수요가 폭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3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돈은 넘쳐나는데 팔 수 있는 가게가 3곳뿐인 상황. 이게 지금 HBM 시장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직접 돌아갑니다. 내 차 안에서, 냉장고 안에서, TV 안에서도 AI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매년 팔리는 스마트폰이 약 12억 대입니다. 자동차는 약 8천만 대. 가전제품까지 합치면 수십억 개의 기기가 반도체를 더 달라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개인 기기 수요까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겹치면서 반도체 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요 폭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200조라는 숫자가 꿈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입니다. PART4, HBM 전쟁,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진짜 격차는 얼마인가? 솔직하게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1등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확실한 선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은 약 50%, 삼성전자는 약 40%, 마이크론이 약 10%입니다. 수치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엔비디아 공급망입니다.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주로 SK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최상위 고객을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가 밀렸을까요? 핵심 이유는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이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중 정상품의 비율입니다. 반도체를 100개 만들었을 때 80개가 사용 가능하면 수율 80%인 겁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으면서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공정을 먼저 안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세대에서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더 걸렸고 그 사이 엔비디아 납품 기회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세대 교체가 빠릅니다. 2026년부터 HBM4, 즉 4세대 HBM이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세대가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나? 기존에 벌어졌던 격차가 리셋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HBM4는 이전 세대와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이스 다이라는 기반 구조를 로직 반도체 공정으로 만드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베이스 다이를 TSMC에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공급망 통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는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300조 원입니다. 이 수요를 SK 하이닉스 혼자 소화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삼성전자 HBM을 원하게 됩니다. 1등 공급사가 물건을 다 못 대주면 2등에게서라도 사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품질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굴러들어오는 수요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삼성전자의 HBM 수율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 삼성전자 HBM4가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PARTO 영업이익 200조 시나리오 숫자의 근거를 해부한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200조.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6배, 7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2024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업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디램 가격이 단기간에 50%에서 100% 뛰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수요로 인해 HBM과 고성능 디램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량도 늘고 가격도 오르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DS 부문이 130조에서 150조 원을 기여하고 스마트폰 MX 부문이 30조에서 40조 원, 파운드리가 10조에서 20조 원을 기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200조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핵심인 배당금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이익 200조에서 출발합니다.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약 150조에서 160조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CAPEX 약 60조 원을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이 약 90조 원이 나옵니다. 이 중 50%인 45조 원을 주주 환원에 씁니다. 여기에 기본 배당 구조 9,800억 원을 더하면 총 배당 재원이 약 55조 원 수준이 됩니다. 삼성전자 총 주식수가 약 59억 주입니다. 55조를 59억으로 나누면 주당 약 9,300원에서 9,8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 특별 배당까지 붙으면 주당 1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PART 6. 정부 밸류업 정책. 배당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배당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장벽이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100만원 받으면 15만 4천원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배당의 40%에서 50%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이 구조를 바꿉니다. 핵심은 분리과세 선택권입니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기업의 주주는 배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배당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세율도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1억 원에 배당을 3천만 원 받는 경우입니다.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배당 3천만 원 중 최대 1,2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같은 3천만 원에 세금이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배당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특별 배당을 집행하면서 배당 성향을 정확히 25.1%로 맞췄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밸류업 정책의 분리과세 혜택 기준선이 정확히 25%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그 기준을 넘겨서 주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2025년에 삼성전자 배당을 받으신 분이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혜택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PART 7. 리스크 분석.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는 경우들.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삼성전자가 HBM사 경쟁에서 다시 밀리는 경우입니다. HBM사는 기술적 난이도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0조 시나리오에서 이익 기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투자 자체가 꺾이는 경우입니다. 현재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선투자, 후수익 구조입니다. AI 서비스의 수익화가 기대보다 늦어지거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면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폭발했다가 급격히 꺾인 전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합니다.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방향이 틀렸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AI 수요가 증가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HBM 공급자가 셋뿐이라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정책을 바꿨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밸류업 세금 혜택이 시행됐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변수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의 문제입니다. 방향 자체가 거꾸로 가는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AI 버블 붕괴와 삼성전자 HBM 완전 실패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시에 와야 합니다. 현재 시점의 무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쪽에 실려 있습니다. PART 8. 실전 투자자 관점. 주수별 배당 시뮬레이션. 배당 수익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당 배당금 8,000원에 현재 주가 약 55,000원에서 6만원 수준을 적용하면 배당 수익률이 13%에서 14%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고배당주가 4%에서 6% 수준인 걸 감안하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주수별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100주 보유하신 분은 지금 연간 약 16만 6천원을 받으십니다. 이게 배당금 8,000원 기준으로 연 80만원, 1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이 됩니다. 500주 보유하신 분은 지금 약 83만원에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0주 보유하신 분은 지금 166만원에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0주 보유하신 분은 지금 830만원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만주 보유하신 분은 지금 166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이게 실현된다면 1만주를 보유한 분은 일하지 않고도 연 1억 원의 배당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세금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의미 있는 수준이 됩니다. PART 9. 타임라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부터 어떤 흐름으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가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삼성전자 HBM 수율 개선 여부가 이 시기에 확인됩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 삼성전자가 합류하는지 여부도 드러납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DS 부문 이익 회복의 신호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상반기가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HBM사 양산이 본격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초도 물량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영업이익 100조 돌파 여부가 이 시점에 윤곽이 잡힙니다. 2026년 하반기가 핵심 변곡점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200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구체화됩니다. 배당 정책에 따른 연간 배당금 규모가 발표됩니다. 주당 8,000원에서 10,000원 배당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잊지 마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삼성전자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이 시점에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금 전략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혜택을 그냥 날릴 수 있습니다. PART 10. 마무리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삼성전자 배당이 10년 이상 적었던 건 반도체 사업의 CAPEX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둘째, AI 혁명으로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셋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HBM사 세대 전환과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넷째, 영업이익 200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주당 배당금 8,000원에서 10,000원이 가능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밸류업 정책으로 세금 혜택도 생겼습니다. 배당이 늘어나는 동시에 세후 수령액도 더 늘어나는 이중 구조입니다.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닙니다. 구조 싸움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삼성전자 배당 늘었대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이게 왜 가능한지, 이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읽어내는 사람.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구조를 이해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부자되는 경제학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의 흐름을 읽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